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선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2023년의 1월 1일 바로 첫날입니다. 와, 이렇게 뜻깊은 날. 자, 오늘 오신 분들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앉아있는 순서대로 할까요? 김종욱 박사님. 네, 본인 안녕하세요. 소개 제대로 해보세요. 예, 뭐 제대로요? 아, 저는 새해가 오는 거가 싫습니다. 나이 먹는 게 매우 싫은 꺾이지 않는 좌파 김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욱 박사님은 전 청와대 행정관님이시고요. 한 가지 공지를 해드리면 말이 틀렸다.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는 만 나이를 안 하기 때문에 만 나이를 하기 때문에 깎인다. 깎인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 전해드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또 좋아하는 김성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으로 해도 50 넘어서 우울한 김성애입니다. 요즘에 김성애 소장님 활약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아니 뭐 활약까지는 아니고요. 네. 불러주신다고 했으면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시죠? 어마어마하다. 네, 우리 좀 부럽죠, 좀. 네, 많이 수박으로서는 부럽죠. 수박은 왜 안 불러주나 이러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올해도 수박이네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마시는 네. 무등산 수박. 좋아요. 수박철에. 네, 자, 뭐 말씀하셨으니까 수박 인사합시다. 자, 안녕하십니까? 해보세요. 네. 균형 잡힌 시선. 접니다. 이게 끝이야? 2023년 여름을 기다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무등산 수박이 정말 시원하고 달고 맛있어요. 이 광주의 또 상징이 무등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무등산 수박 너무 좋아하고 우리 수박님께서 개가천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 옆에 계신 분이 김영민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는 뭔가 좀 대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 대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예. 스픽스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예. 아이고, 원래 변희재 대표가 우리 일요일 왁자지껄 썬데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정말 개근을 목표로 살았던 사람인데 오늘 빠졌습니다. 네. 혹시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뭐 미팅 갔나? 소개팅 갔나? 제가 알기로는 어제 술을 왕창 마셨던데. 아니 요즘 뭐 다이어트 한다고 술 안 먹지 않았나요? 네, 근데 오밤중에 좀 만나가지고 막 마시고 그랬던 것 오래 같아요. 전부터 아마 뭐 선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예, 스픽스가 생기기 전부터 아. 있었던 선약. 새해 첫 맨날? 해에 먹으면 전날. 그럴까요, 과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왁자지껄 썬데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하고 함께 할 거고요. 또 양념처럼 또 정직한 본인의 뭐 주장을 펼치겠다고 주장하는 우리 수박님하고 같이 한번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네. 스픽스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스픽스 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한우 그리고 흑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광고 한번 보시면 정말 먹고 싶은 기분이 그냥 막 샘솟으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광고?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새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네,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네. 네. 야, 이렇게 맛있어 거새우. 보이는. 저 저거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봤어요. 네, 맛있어요. 왜 한마디도 안 하세요? 안 안 먹어. 먹어봐서? 안 드시고. 저는 거새우가 상위에 올라올 줄 알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는데 광고가 끝났는데도 메뉴가 안주가 바뀌질 않네. 우울합니다. 예. 네, 먹어봤는데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진짜 맛있어요. 네. 근데 아마 계속 나오시면 드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제일 나오시길. 좋은 또 맛있는 네. 그 소고기는 육즙이 잘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육즙이 맞습니다. 풍부합니다. 거새우가 이 지방질이 더 많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부드럽대요. 맛있대. 부드러운. 아니 먹어봤다면서 뭐 이렇게 전에 들은 하도 것처럼. 맛있길래 내가 네. 찾아봤어요 한번. 네. 왜 그런가? 근데 거새우가 그래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스픽스가 보장하는 최고 풍미와 품질을 가진 한우, 원뿔, 등심, 불고기, 또 맛있기로 유명한 흑돈을 시중가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은 785-6092
또 네이버에 보면 스픽스몰 이렇게 치면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영상 하단에 있는 스픽스몰 링크를 눌러서 또 주문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자 이제 본격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새해 됐으니까 천기누설 우리 정치판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천기누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궁금한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승자는 누구일까? 신윤일까? 반윤일까?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두 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신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김기현이 될 것 같아요. 제 김기현? 느낌에는 예, 김기현이 오. 뭐 강신업이 매우 노력을 하겠으나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김기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죠. 네. 저걸로 되겠어? 김기현으로 되겠어? 강신업은 뭐야? 이럴 거고 이걸 밀어붙이는 힘이 뭔가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 조직하고 그다음에 정광훈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네. 아마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면서 저기는 안 되는구나. 저긴 저 모양 저꼴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전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당심은 나경원이라면서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좀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못 나오게 하겠죠. 아, 나경원이 아예 못 대통령이 어떤 나오는구나. 분인데 그거 나오게 하겠습니까? 아. 쉽게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장관 하나쯤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부 장관 먹고 떨어져. 이런 아니 거. 무슨 장관이 무슨 남한테 나눠주는 뭐 그 그런 몇 것도 개를 아니고. 하는 아니 이미 그 저출산위원장 두 개나 했는데. 그 두 개는 버리겠죠. 그게 뭐 중요하다고요. 장관이 더 중요하죠. 그럴까요? 그럼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 대통령이 김기현, 나경원 사이에서 고민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장제원 의원은 윤심을 보여주는 네. 바로미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장제원은 장제원대로의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을 내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당대표 구도에서 장제원의 움직임은 독립적인 것으로 봐야 되고 이러나 저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는 유승민만 안 되면 되는 상황 플러스 안철수도 안 돼. 이렇게 둘만 안 되면 누가 돼도 크게 상관은 없어. 생각해보시면 김기현 당대표의 장제원 사무총장이 같이 트럭에 올라서 수도권에 그 선거 유세를 하러 한다.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울하잖아요. 음. 근데 그걸 우울한 걸 저만 알겠어요? 저쪽도 다 알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당신들은 공천 관련된 실무하고 욕먹고 이런 일 담당하고 네. 선거에서 빛나는 선대본부장은 우리가 따로 준비할 거야. 라고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고 본인이 제일 앞서는 플레이어고 그 옆에 선대본부장으로 누굴 세울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이상민, 한동훈 등 이런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얼굴을 세울 수 잠깐만 있는데 여기서 잠깐 스타 장관의 이상민을 좀 빼주세요. 제발. 이상민이 어떻게 스타 장관입니까? 그것은 윤석열의 마음이니까. 인지도 국민들의 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은 윤석열에게 윤석열에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구도로 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친윤의 승리다. 근데 총선에서도 잘 안 될 거고 결국 이 모든 그림이 지나가고 나면 유승민 의원이 최종적인 승자가 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래요? 있다. 근데 권성동 의원이라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김장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거 아니에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게 낙점을 줄 거야라는 어떤 그 신앙적인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 권성동 싫어해요? 아니 그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권성동 의원이 자기 힘으로 한 20% 개척해서 가져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찜해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사람 다 안 되고 권성동이 내 편이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할 가능성은 빵.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20% 일구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잘 그리고 모르겠어요. 권장이 안 돼요. 권장이 안 돼요? 권장이 안 돼요. 장이 권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내가 1인자야. 아니 그냥 권장은 안 되겠지. 권은 다른 사람하고 아니까요. 예를 들면 권장 그러니까, 권성동 장제원. 예, 아니 예. 권장은 안 되겠지. 아까 왜냐면 둘이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 내전을 그러니까. 벌이고 있기 때문에 권은 나보더라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어.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당원 투표 100% 이렇게 바뀐 것도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그 일. 명분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뭐 당원이 100만이니까 그렇게 뭐 당원 100% 가도 된다. 민심도 많이 반영된다. 이런 건데 보십시오. 지금 체육관 선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바일 투표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100만 당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현장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것도 이건 평일이에요, 결국에는 평일. 그렇지 게다가 평일. 수요일인가? 이건 결국 누군가를 위한 지금 농간이다, 몰아주기로 농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떠오르는 사람은 강신업이고 강신업 배우에 윤심이 있겠습니까? 저는 김심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 네. 그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윤심과 김심의 대결이다. 이렇게 뭐 둘이 그러니까 대결할 김대기 의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건모 씨의 네. 마음에 달려있다. 김건모 아니고 김건모. 김건모 씨가 아니고 김모희 씨. 네, 김모희 씨. 김모희 씨의 김모희 씨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면 이게 좀 만화 같은 얘기 같지만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진짜로? 그럼 그래서 나는 지금 뭐 나경원은 뭐 예전역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승민도 아니고 그러니까 윤심 대 유심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심은 버렸습니다. 유심초 뽑아서 유심씨. 버렸어요 그냥. 애초에 없었어. 아니, 잠깐만요. 유심 대 김심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웃는 사람은 유심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심이라는 뭐 얘기지. 김장도 아니고 김모희 씨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지금 또 오늘 제가 오는 길에 영상을 봤는데 12월에 올라온 영상이더라고요. 12월에 전광훈이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광훈 얘기는 뭐냐면은 김건희가 자신에게 최근에 전화를 했다. 그래서 근데 저번에 한 얘기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아니 딴 얘기야? 12월에 얘기했던 거야. 12월에. 네, 12월에 얘기했던 요번 걸로. 12월에. 그렇지. 한 달에 한 번씩 아, 전화하나 지난 12월이지. 지난달 12월에. 그죠 지난달 12월. 그 정광훈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 전화를 했다면은 참 스펙타클합니다. 네. 그렇게 김건희가 전화를 했는데 정광훈에게 지금 징역 4년 구형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윤석열 검찰이. 네. 만약에 다음 달 1월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이 네. 실형이 나온다. 감옥 간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럼 그 3월에 전당대회라면은 한 2월쯤 해서 이제 연락을 취하는 거지. 네. 옥중에서 당신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한 10만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그 강신업을 지지하라. 그렇게 얘기하라. 아니 근데 변 대표 그러면 말에 의하면 일찍 풀어줄 수 있다. 변 대표 말에 의하면 음. 강신업이 그래서 음. 전광훈 목사한테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도 다 해결될 수 있다. 나도 당대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광훈 목사가 끝까지 버티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4년 구형이 나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위험하다 하고 다시 이제 굴복할까요? 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설교에서는 12월 25일 설교에서는 네, 설교도. 윤 대통령 나를 좀 잘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날 또 저기 설교에서 괜히 나를 또 끌어들이느니 김용민 얘기를 또 해? 김용민 개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용민 개자식이라고. 아니 그 목사가 성탄절에 설교에서 김용민 김용민 키워주는 개자식이라고 하면 어떡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를 다? 다 우리 다 들어요? 모니터하니까. 숨소리까지 근데 뭐라 모니터하니까. 그러면서 개자식이래. 개자식. 그러니까 이게 자기 4년 구형을 나오게 만든 주역이 나라는 그렇지만 건데. 고소해서 자기가 했으니까. 아니야, 제가 안 했어. 그거는 제가 고발한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이에요?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특별시가 고발한 거야. 멋있네 서울시. 근데 애먼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면서 이미 다 지난번에 뭐 김용민이가 건 것들은 다 이제 그 한번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또 걸면은 이거는 일사부조리 일사부조리라고 하면서 막 부조리라고 막 맹비난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김용민 개자식이라고 또 한 거예요. 아유 좀 오래 사시겠네. 아유 저 정광훈 씨 좀 욕 좀 하지 마요. 왜 목사가 욕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시죠. 아니 그러면 뭐 욕죄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처럼 이에는 이 귀에는 귀를 합시다 우리도 비례 원칙에 따라서. 아니. 그쪽에 하나 법.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개자식이라 그랬으니까 본인이 한번 해봐요. 또 아니에요? 저는 개 쉐이를 할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이라고 목사이기 하시고. 때문에 네. 제가 뭐 이제 욕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욕하지 말고 딴 걸로 어쨌든 반응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인사해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한 발로 뭐 세 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왜 그 본인이 그렇게 정치 그 노선을 이상하게 취해가지고 강신업이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 빌든가 해야지 왜 그 애먼 나를 가지고 욕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목사인데 어떻게 내가 개자식이에요? 네. 하나 좀 이상한 양반이. 하나니까 콜라 한 잔 더 드세요. 네. 내가 왜 개자식입니까? 자, 내 커피 또 줘요? 주세요. 이거 다 먹었네. 나는 정말 아유 무슨 얘기야. 눈치 너무 없으시다. 얼마나 내가 눈치 많이 아니 줬는데. 커피 새거 있습니다. 새거. 아, 새 거야. 이거 새 거예요. 이거 드세요, 새 거. 저기 내가 넘쳐 다 주는 흐르네. 거야. 나는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내 커피. 근데 저는 네. 스펙스에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전 처음에 막 이렇게 정광훈, 강신업, 청공 막 이런 얘기 할 때, 저 이런 게 말이 되냐? 그렇지, 어디 말이 나가서 안 그래도 되지. 막심만 당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자들하고 그 얘기했다가 그 기자들이 이 형 완전 감이 가버렸네. 나이도 젊으면서 그런 말 내가 들었다고 했잖아요. 엮이져서 치이는구나.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좀 정상적인 시선에서 균형 잡힌 시선으로 좀 보면 저는 일단 연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연대. 네, 나경원 전 의원도 제가 봤을 때 출마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밀어주냐? 나경원이 왜 어렵죠? 분위기가 그래요. 네, 일단 제 느낌에
그리고 아니 또 저기 그 양반이 싫어한다는 얘기 있어. 예, 매우 싫어한다는 얘기 있어. K 씨가 예. K 씨가 매우 예. 좋아한다는 얘기. 김모희 씨가 예, 싫어한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지금 현재는 이 권성동 후보하고 이 김기현 후보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지금 윤곽에 드러난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권성동 의원이 여의도에 캠프 찾았다고 찾았어요.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찾았어요. 권성동 그 양반도 쉽게 말해서 뭐 뭔가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뭔가 시그널을 받았던지 아니면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찾았을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건데 그래서 전 나중에 사실 근데 김기현 의원이 윤심이 김기현을 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한테 가서 야 브라더끼리 다 일단 잘 지내봐 해서 물리적으로 화해를 시킬 것 같고 왜 그런 이유가 있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선에서 누구를 국회의원 만들어서 자기의 친위 부대를 만든 거 매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번 지도부가 공천권을 가진 네. 지도부예요. 네. 근데 그러면 막 이제 쉽게 말해서 내리꽂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나경원 같은 사람들, 아니면 뭐 안철수 같은 사람들, 막 자기들 나름대로 이 계산이 있고 생각이 있고 상식이 있는데 막 이것저것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 말 듣겠냐고. 왜 안 들어요? 나경원 의원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윤심이 또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그래서 김모 씨가 싫어하니까 안 하겠지. 한 대로 복사 컨트롤 CV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할 것이다. 근데 김보다는 제가 봤을 때 추진력이나 이런 게 권이 더 윤석열 대통령. 근데 강 소장님 같으면 이렇게 맨날 헛발질하는 권 앉혀놓고 네. 당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시키는 것만 해. 너 진짜 딴 가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해. 이렇게. 열 며칠 있다 보니까 이런 데고 그거 시키겠냐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거. 김기현이 말 잘 들어요. 이분이 진짜. 감이 떨어졌다니까? 아까 기자들 얘기했잖아. 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점점 또 이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성 언론에서도 이제 강신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지지했잖아요. 난 강신업 변호사가 대표가 돼야 된다고. 아, 그러셨어요? 난 여러 번 지지했어. 내가 여기서도 내가 그분한테도 카톡으로 당선되길 원합니다. 얘기했고 당연히 너무 좋아하고. 내가 내 방송하는 곳마다 나는 네. 강신업 변호사가 대표가 되길 원한다. 인품이 좋나요, 그분이? 아니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분이 되길 원한다. 내가 내가 사람 맞아. 나는 그분이 되길 원한다. 내가 여러 번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좀 설명하자면은 음. 그 총선의 공천권 있잖아요. 네. 절대 섭정 안 합니다. 네. 직할 통치를 할 건데 그 김건희가 뭐 당대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정말 뭐 아주 개걸스럽게 충성하는 직할 통치에 다름 아닌 그런 대리인을 내세울 건데 왜 권선동? 나는 문자 답장 보는 거 봐요. 뭐라더라 그때 딱 대통령한테 답장 보내잖아요. 근데 그 우리 10,000원 내기 합시다. 강 10,000원 소장님은 내기. 강 소장님은 저기 누가 권성동이지만 나는 강신업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그럼요. 강신업이다. 자, 김성현 선생님 아까 유승민 의원이 결국 이길 것이다. 아니 아, 거기서 그건 유승민이 이긴다는 이건 건 정상이지. 지고 나서. 정상이야. 아니, 아니, 총선에 스탠다드고. 지고 나서 총선에 지고 나서 친윤이 몰락하고 나면 그렇죠. 그 대항마로서 유승민이 떠오를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번에 당 대표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죠. 이번에 아. 당대표는 그냥 친윤 중에 될 건데 그 중에 당이 쪼개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당은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쪼개지지 못해요. 예, 누가 쪼개요? 그럼 쪼갤 운동- 유승민은 쪼개지 않는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당을 쪼갤 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정치는 윤석열 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윤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해요? 그럼요. 그렇게 대단해요? 아, 그럼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바 그 호남 세력하고 뭐 여러 가지 연대를 통해서 윤석열 신당을 창당하는 일 정도만 동력이 있는 일이고 유승민 의원이 지금 누굴 데리고 나가서 당을 창당합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해서 중대선거구제 개편도 안 된 상황에서 제3지대에다 뭘 만든다? 그 자살이지 어렵죠. 자살. 자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안 만들면 아무도 안 만드는 거고 아무도 안 만들면 그냥 이 구도대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내가 보기엔 당대표 선거 나간다고 했는데 나가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 아니면 또 뭔가 얻는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정치인은 때리는 사람이 나보다 급이 높으면 그 사람만큼 자꾸 크거든요. 커지죠. 죽지만 커지죠. 않으면. 그렇죠. 근데 유승민 지금 죽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나가서 두들겨 맞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오히려 대통령한테 이길 필요가 고맙다고 그래야 없습니다. 돼?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나가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나왔다. 수도권에서 승리해서 윤석열을 지킬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요 구호만 들고 주구장창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됩니다. 죽으라고? 아니면 실제로 살 못 수가 이기니까요. 없으니까. 못 이기니까. 세우다가. 못 이기지만 그렇게만 해 놓으면 그 크레딧을 다 쌓아 놓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야 그래 그때 유승민 말 들을 걸 그랬다 라는 생각을 할 때 나타나면 되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도 쉽게. 아니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정치적인 승리는
뭐 총선 이후에 유승민 근데 세부적인 룰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결선 투표를 한다면 네. 어떤 걸로 결선 투표를 할 거지? 그러니까 유승민이 잘 싸우더라도 타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잘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컷오프 같은 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탄압받는 예수 장성철 소장 말에 의하면 2달 사이에 한 10만 명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광훈 쪽에서 넣었다고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만이면 아주 잘 정리된 10만 오더가 내리면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만 정도라고 얘기하면 한 30만 투표한다고 치면요, 모바일로 한다고 쳐서 모바일 안 한대잖아요. 모바일 안 한다잖아요. 현장 투표한다니까요. 현장 투표. 평일에? 이제 그럼 잠실체육관에서, 그럼 이제 잠실체육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네. 진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요? 컷오프도 잘릴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현장 투표를 하는데 유승민 전은 무슨 조직이 있어요?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컷오프 당하는 게 본인이 철저하게 그렇게 짓밟혔다는 반증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컷오프가 있고 결선 투표가 있고 그렇게 한데 안 보여줘도 짓밟혔어요 이미. 뭘 그렇게까지 아니 일단 짓밟혀. 컷오프는 100% 당원 여론조사로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고 결선 투표에 못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론조사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안 하는- 여론조사 안 그러니까 한다니까. 다 100%. 결선 아니, 투표는 100%예요. 아니요. 컷오프를 당원들한테만 여론조사 형태로 물어서 난립하고 있는 8명의 당대표 후보 중에 서너 명을 추리는 걸 먼저 하고 그 4명에서 다 뛰고 난 다음에 결승 투표로 둘이 붙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컷오프가 2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1인이 과반수를 못 얻으면 결선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유권자가 2번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루 만에 끝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 1차 투표하고 나서 이제 유권자들은 서성이고 있다가 내가 다시 그 또 잠실체육관 주변에 배회해야지. 하다가 네. 또 이제 가서 이렇게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있죠? 아, 그 근처에 가서 3월 8일 낮에 잠실체육관 주변에서 좌판 펼치시면 대박 납니다. 근데 충격적인 거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당원이 잠실 체육관으로 오냐고요. 안 오지? 아니 그거 결선 투표 당일에 하는 거는 모바일로 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모바일 안 하기로 했어요. 모바일을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니, 최종 결정이 안 됐는데 없어요. 제가 김성현 소장님하고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확정된 게 없어요. 어떻게 확정된 하자는 게. 거지? 이해를 이해할 필요가 하려고 하지 없어. 마. 이해를 왜 하려고 이해하는 그래? 순간 머리에 쥐가 나요. 그 당은 민주당도 그런데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지역별로 순회, 당원 맞죠. 투표를 네. 하고 네. 맨 마지막 날 서울에서 오픈하면서 그렇죠. 결선 투표를 하면 네.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전국에 있는 80만 당원이 모바일로 결선 투표에 투표를 한다. 네. 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건 민주당이지. 네, 아주 민주당 얘기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지랄을 떨지도 않아요. 왜 100%로 만들어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복잡하게. 건 모바일 투표하는 순간 네. 친윤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그래요? 모든 그러니까 어. 유승민이가 될 모든 원천 그런 차단. 길을 다 원천 차단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라.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이거는 또 누군가를 안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를 되게 하려는 자, 그런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요한 것이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3월까지 그 네. 중간에 변수가 없을까요? 혹시라도? 변수가 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무슨 말씀드린 변수가 연대. 있을 수 일단 있을까? 첫 번째 연대. 연대? 네. 무슨 누구랑 누가 연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아유, 뭐. 그분은 안 나경원 안철수는 연대 안 근데 하고. 나경원 왜 자꾸 전 의원 이상한 좋아해요? 소리 하지? 왜 저런지 모르겠네.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아니, 예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반 아니, 얘기 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방송 좀 듣고 왔어요. 방송을 듣고 왔는데 나경원하고 연대한대요, 누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나경원이라고 방금 생각나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후보 간에서는 연대가 좀 중요해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올랐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분이 이렇게 떠오르죠? 또 자꾸 수박으로 뭐라? 아니 제가 한 보름 전에 나경원 전 의원하고 커피를 먹었어요. 몇 명이서 먹었어요. 수박이네. 아니 그 나경원 전 의원 만나면 수박입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수박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수박이지.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뭐라든가. 그랬더니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참 제가 지지율이 매우 높죠. 나오겠다 얘기네.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못 이제 나와. 문제는 뭐냐면 못 저기예요. 나와. 저쪽이 아직 오더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오더가 오더가 안 오니까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라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면. 이거 한잔 드릴까? 또 줘? 이거 한잔 드릴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잔 마시고 좀 제가 볼 때는 얼어붙은 얼굴이 생각은 피고 있으나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마음은 추스린 굴뚝 다음에 같으나. 해봐요. 자, 그러니까 거기도 어쨌든 용기가 도전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어머, 어머. 확실한 거는 이번 당대표 우리 술이나 마십시다. 선거는 네. 차기 당대표 선출을 하는 저만 들으시면 선거는 아시죠? 그 다음 총선 공천권이 바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가 돼도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상활적인 거죠. 법무의 지금 생각을 우리가 좀 맞춰서 본다면은 네. 필사적으로 아무개를 밀어야 우리가 그 다음 총선 때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앉힐 수 있다라는 그 그림이 나온다니까. 직할 통치로 그 아무개는 강모 씨를 말하는 거겠죠? 네.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로 이게 안 되게 되면 대통령이 팽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또 있어요. 아무리 윤핵관이라 하더라도 그 결국에는 저 다음에 영강남 공천에서 검핵관 그리고 네. 뭐 천공 김건희가 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주려면 기성 정치인들 뭐 다선의 어떤 지금 국민의힘 의원에게 맡겼다가는 못해 인정이 끌려가지고 갑자기 드는 궁금함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시키고 싶은 사람하고 김건희 여사가 시키고 싶은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윤심과 김심이 네, 지금 달라요? 충돌할 흐름이고 이걸 진짜 과학적으로 국회의원 당대표 말고 그렇지. 국회의원. 그렇죠.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도 지금 그걸 대립하고 있고. 위한 초석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사이언스. 그 네이버 검색을 했는데 네. 윤석열과 김건희의 올해 애정운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니 과학적인 분석이 네이버 검색이었어요. 역수도 과학입니다. 역수로 나는- 무시하는 여기 있어요. 나는 이 말에 동의해. 과학적 그럼요. 분석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세요. 우리 강성필 소장님. 어떻게 안 좋대? 어떻게? 구체적인 안 말 좋대, 해봐. 둘 다. 어떻게 아니, 안 좋대? 윤석열 따로, 김건희 따로 봤는데 둘 다 애정운이 안 좋아 올해. 아. 그래서 아마 부부간에 어떤 뭐 당대표 그 선출을 놓고 견해차가 뚜렷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조심스러운 얘기할 때 저쪽 보고 얘기하지. 왜요? 저한테 피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 정말 네. 지금 김건희는 네. 자기 정치를 하고 싶어해요. 네. 그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그 10차례 넘게 그 공식 행사에 그렇죠. 모습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기자를 네. 대동하고. 지금 이 김건희는 몸달았어요. 네. 게다가 또 이제 지금 뭐 천공도 강신업은 당대표 나오는 걸로 또 천공은 메시지로 내년에 내가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겠다고 했지. 그렇죠. 작년 12월에 했던 말인데 그래서 2023년에는 이자들이 다 권력의 이름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너무너무 참 아비 교환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당 대표는 체계적으로 당을 정리할 사람을 맡기면 된다라는 입장에서 뭐 김기현이나 나경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고 그런 사람 중에서 그냥 2월쯤 돼서 지지율 높은 사람 쪽 한쪽으로 몰아주면 된다. 결선 투표가 있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뭘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총선 공천인데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근데 전 한동훈이 이 총선에 출마 안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일단 그걸 제외하고 총선에 안 나온다? 그 한동훈 지금 장관도 우리나라 한동훈 안 트렌드가 국회의원 하면 대통령을 못하게 자꾸 되고 있어요. 그러네. 이재명 대 윤석열 붙은 구도로 보면 제가 한동훈이면 총리 한번 하고 26년에 서울시장 도전합니다.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공천혁신위원회 선대위원장을 세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새 얼굴로 해서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공천을 추진하는 건 당대표 말고 다른 사람이 올해 말에 또 하면 되니까 그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당을 그냥 구태스럽게 조용히 내가 시키는 대로 끌고 갈 사람을 치르는 정도로 이번 당대표 선거를 정리하고 총선에 얼굴을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울 거라는 거죠. 그런 자리에 이상민, 뭐 한동훈 혹은 그 외의 인물들 해서 넣고 거기에 이제 본인 좋아하는 검사들 그다음에 관료들 소위 말하는 스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끼워 넣는 총선의 형태로 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관리자 측면에서 권영세를 굉장히 선호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윤석열이. 예,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선호하는데 권영세가 거기 반응을 별로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피해 다녔다는 얘기도 예,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 확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권영세 뭐라고 얘기할 수 장관이 없습니다만 조금 결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 되고 나서도 사실은 이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뭐 감사원과 이런 쪽을 동원해가지고 되게 프레임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동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1시간 얘기하는데 59분 동안 혼자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실제적으로는. 일하시겠어요? 그런 분하고? 전 시켜주면 잘 할 것 같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할 줄 알았죠?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은 네. 예전에 저기 이태원 참사 끝나고 나서 네. 경찰을 질책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네. 그걸 제가 다 들었잖아요. 네. 30분, 네. 35분 정도 됐던 네. 네. 발언인데 와, 이 사람 이거 뭐 남의 얘기를 들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또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또 경청하기도 했는데 그 뒤에 또 장광설을 들어놨다고요. 했던 얘기가 뭐냐? 경찰 책임이다 이거는. 뭐 소방서, 지자체 전가하지 마라. 어디 책임을 섞지 마라. 그 현대 사회에서 책임은 분명하게 한 곳이 죄이지 뭐 이두저두 다 책임져라.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이 안 되는데.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 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토론 경찰,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경찰 큰일 날 책임이- 사람이구나. 경찰청장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서울경찰청장까지. 예, 용산경찰서장부터 잘못이야. 공성경찰서장? 그래서 구속영장 왜냐하면 서울 청구됐잖아요. 경찰청장은 경찰대 출신이 아니거든요. 네. 이 경찰청장 어쩔 수 없이 경찰대를 뽑았지만 이렇게 물갈이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경찰상 따로 있고 지금 현재 경찰을 망치고 있는 것은 경찰대다라는 세계관 안에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이건 여담인데 이 정권의 몰락의 최종적인 역할은 경찰이 할 것이다. 마치 그 평양성 몰락의 그렇지. 최종 계속 역할을 눌려 있다가. 평양성의 문을 연 게 이제 연개소문 아들 연남생 아니겠습니까? 연남생 같은 존재가 경찰이 되지 근데 않겠는가? 경찰 그 대학 그 총장 경찰 대학 경찰대학장. 대학장 거기도 김순호가 갔어. 김순호. 그 경찰대도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성균관대 출신의 김순호 배신자의 이미지가 잔뜩 씌워져 있는 사람을 경찰대 총장에 보내는 것은 경찰대를 개혁하는 거죠. 즉 지금 학부 중심의 경찰대를 없애버리고 대학원 중심으로 아예 재편을 하면서 경찰대 뿌리를 잘라버려서 더 이상 경찰대로부터 인력이 공급되지 않게 하고 일반 간부들이 경찰대에 들어가서 섞이는 방식으로 만드는 역할을 부여받고 저는 경찰대로 갔다라고 내가 보거든요. 알기로는 대통령은 경찰을 되게 무시해요. 그리고 그럼 싫어하고 검찰 때부터 그래서 무시했겠지. 그리고 경찰대 출신들이 올라가서 뭔가 똑똑한 것처럼 행동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경찰대 출신을 조금 억압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아니 뭐 강하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김순호를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김순호는 거기하고 배척되어 있는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넌 알아서 망쳐라. 이럴 가능성이 사실 높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보낸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특수부 검사들은요 국정원하고 경찰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권력 되게 믿고 무시하는 게 지랄한다고 생각을 강하죠. 해가지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그 검찰총장 샀을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승질 나고 국정원 같은 경우 막 이게 제가 작살 내는 거죠. 그때 이제 좋을 수 사실 없죠. 윤석열이가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2013년에 그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때 마구잡이를 털었잖아요. 그렇죠. 그 박근혜 정권 원년인데. 네. 그랬다 꺾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그게 뭐 박근혜 정권이 창출되는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이 동원된 이런 불법을 바로 잡겠다는 어떤 정의의 어떤 정의의 어떤 그 정의감의 어떤 반론이야?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 때까지만 해도 검찰을 무시하지 않았지. 네. 그 캐비넷이 있었으니까 이명박 캐비넷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검찰이 우대받았는데 박근혜 들어서면서부터 국정원이 너무 우대받으니까 그렇죠. 이 빡돈 거지. 그래서 국정원하고 파워게임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그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댓글 수사를 했다가 꺾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저 정권 들어서서 좌동은 우상준이라고. 그렇죠. 네. 우상준. 국정원에. 그 이제 국정원에.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 시키고 우상준이 조상준이는 조상준. 저기 국정원 기조실장 시켰는데 국정원 개혁하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말 잘 듣게. 갖다가 나 자빠진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은 국정원, 경찰, 뭐 그 군, 네. 저기 다 그냥 자기 발 아래 두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군데도 쉽게 이렇게 그 순치되지 않을 것 같아요. 국정원도 이미 뭐 사실 조상준이가 스스로 그만두면서부터 이미 드랍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뭐 지금이야 이제 뭐 맞아요. 정권 국정원은 초기니까 그렇지. 초기니까 그러기도 한데. 근데 이제 난 이거 어디 가서 한 가면. 얘기긴 한데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한동훈하고 조상준, 좌동은 우상준인데
이게 이제 조상준이가 빡 돌았다는 거 아니야. 아니 저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 시키고 난 이게 뭐냐. 네. 같은 검사 출신인데. 내가 근데 우인데 내가 우상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은 한동훈이나 조상준한테 같은 롤을 준 거야. 칼잡이. 칼잡이 역할을 준 거야. 써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차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칼잡이는 절대 차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요? 장세동이를 차기 시킵니까? 전두환이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 좋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한동훈 장관으로 넘어가면서 네. 2024 총선을 위한 이 네. 여야의 담금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 카드는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이라고 우리가 여겨왔는데 지금 김용민 목사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동의하실까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과 이 윤석열은 같은 직장의 선후배 사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아, 진짜? 왜? 엘리트로서 맞아. 엘리트로서 서로 잘 해온 사이죠. 직장에서 일 잘하는 후배인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명운을 같이 한다는 알 수 없고요. 일단 첫 번째가 그렇고 검찰의 특성인데 검찰총장을 모실 때 이 사람 검찰총장 때까지예요. 이 사람 나가고는 내가 훨씬 더 능력 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동훈 장관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에 있으니까 모시긴 한 건데 야 맞습니다. 하는 걸로 치면 내가 윤석열보다 100배 낫지. 양쪽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사이는 직장의 선후배로 봐야지 그 이상의 관계로 해서 무슨 막 끈끈하고 둘이 막 죽고 살고 이런 관계는 아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관계는 윤석열과 이상민은 만들어질 수 있어도 그래요? 한동훈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점을 찾기는 어렵고 한동훈은 오히려 라이벌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을 그렇게 높여보지 않는 거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뭐- 이 말의 근거는 뭐예요? 뭐 일종의 그 들은 얘기들이죠. 다. 아니 제가 잠깐만, 되게 중요한 문제가 서울대법대 나오고 이런 검사 쪽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일치된 얘기인데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본인은 본인대로 스텝을 밟아 올라가는 거지 내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생각하고 그 조직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아하. 자기 직장 상사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어렵고 힘들 때 밀어주고 땡겨주고 좋은 기술 가르쳐주고 뭐 제3자 뇌물 이런 거 엮어갖고 윤석열 검사가 어려운 순간마다 한동훈이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서로 밀고 땡겨주면서 승진을 한 사이인 거지. 여기서 어떤 정치적 대의를 도모한 사이가 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의조차도 반면에 없고. 이상민은 본인이 생각했던 집권 플랜이 있고 네. 이걸 경제사회연구원을 만들어서 원래 이 검사들이 추진했던 대우 프로젝트의 원년 멤버인 안대희 대법관을 설득을 해서 두 사람이 후원회장하고 이사장을 맡으면서 거기다 사재를 쏟아부어서 이걸 만들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인수위원회 대거 들어가서 윤석열 정부의 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과 윤석열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동지라고 볼 수 있고 한동훈과 윤석열의 사이는 직장 선후배다. 친한.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솔직히 한번 말해봐요. 한동훈 장관의 속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속내 어떨까요? 한동훈은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하지라는 생각이 일단 네, 기본적으로 약간 있는데 무시하는 게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나와서 막상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아 세상에 번잡스러운 인간도 너무 많고 막 성질을 건드리니까 이게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니 무슨 인터넷 매체에서 날 막 와서 스토킹을 해? 강진구 따위가 다 수사해. 더 탐사 따위가 이런 거야? 그래서 이번에 또 영장 지금 부결났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성질을 못 견뎌내는 것이 한동훈의 단점인 겁니다. 근데 윤 총재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정도로만 쓰는 거지. 내 후계자로서 대선을 내가 대권을 여기다 물려주면 나의 노후가 안전할 거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을 확률은 전 높지 않다. 이게 저기 한동훈의 최근에 어떤 굴욕사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그래요. 있습니다. 굴욕사가 있군요. 일단은 그 12월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조신문을 통해서 네. 천공이 이조신문. 한동훈 안 된다.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 택도 없다. 택도 없다. 택도 없다. 예. 예. 한동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강신업조차도 뭐 그 한동훈이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뭐 두 사람이 주변인이라고 치고 소질 없다. 자, 저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그 사건? 저기 행정안전부에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1호 지시 그 예산을 엎었어. 진짜? 엎었죠. 뭔데, 그 예산이? 조직 그 강화에 아하. 관한 내용인데 그걸 엎었단 말이에요. 한동훈이 망신당했죠. 자기 네. 1호의 지시 사항인데 그것도 있었고 뭐가 있었죠? 아까 저 형 너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한 개 거. 보고 한 개 보고 아니 얘기했냐? 그 얘기했던 거 나하고
그 한동훈. 예, 한동훈이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거지 법무부가 조직 개편안을 내면서 합동수사다. 예, 합동수사단. 합동수사단 남부지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왜 또 만드냐 이래가지고. 남부지청의 금융합동수사단을 정식 편제로 만들어줄 걸 요청을 했는데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직 편제를 요청을 했는데 여성하고 청년 나누는 거 하나만 해주고 10가지를 다 부결을 해버렸어요. 행안부에서 예, 행안부에서. 그래서 이상민하고 이렇게 저 한동훈이 뜻이 맞지 않습니다. 사이가 안 좋네.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강화하려고 하는 한동훈의 생각을 이상민이 들어주지 않고 있는 문제가 좀 있는 그거 그게 말고, 하나가 그거 있고, 말고, 구룡사가 그거 또 있고 그 또 중원 그다음에 이제 강진구 기자가 구속영장 안 나온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정진웅 독직 독직 폭행. 그 독직 폭행. 독직 폭행 무죄가 나왔고요. 에헤. 이렇게 정진웅이 무죄가 나왔고 한동훈이 패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한동훈이 그 노웅래 의원 그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 부결된 거. 근데 네. 본인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떠들었는데. 했는데 의원들이 161대 101로 100일로. 오히려. 부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한동훈이 아주 굴욕의 그 연속입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윤 쪽에서도 이 한동훈이가 너무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좀 보면 알겠지만은 한동훈이가 너무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못 참아. 참지 못합니다. 이거는 큰 지도자가 될 그 자질이 없으면 스스로 이제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큰 지도자가 되기를 윤 대통령이 바랄까요? 난 아니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안 바랄 것 같은데. 그렇죠. 전혀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허. 그 또 이건 좀 또 야사 야사네. 얘기인데 그 한동훈은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이게 술꾼이 그 술 안 술 마시는 마시는 거 사람을 좋아하지. 너무 그치, 싫어합니다. 그치.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사람이 부하로 아니죠. 있으면은 술 안 사람으로 안 봐요. 술 안 마시는 사람? 네, 술안 마셔요. 술 마시는 술 마시는 사람. 깊이까지 이렇게 이상민과 윤석열처럼 깊이까지 어떤 공감대 터치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불법을 모의할 때는 술 먹고 하거든요. 술 먹는 사람 아니지. 술 안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네, 그렇죠. 우리 둘이는 서로 어때요? 안 맞죠? 아니 뭐 맞을 아니, 필요가 있습니까?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여기 안주를 많이 먹고 여기가 술을 많이 드시면 되니까. 안주는 많이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말이죠. 술 안 마시는 사람하고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불법을 모의할 때도 술 네.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이빠이로 취한 상황에서 네. 모의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한동훈이가 거기서 술 안 마시고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네.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 보장한 상황을 본단 말이죠. 네. 그럼 어떻게 그 앞에서 범죄를 모의할 수 또 있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페미니가 될 사람을 수가 없어요. 페미니가. 보장 또 하다 보면 은근히 또 술도 먹고 많이 취해야지 또 은근히 의원님한테 형님이라고도 부르면서 또 친해지고 하는데 너무 거기는 사무적으로 만나요. 오피셜하잖아요. 저도 야사인데 야사 남욱 그다음 유동규가 얘기한 것처럼 전원 김만배에게 들었는데 라는 사원을 말씀을 드리면 8월달에 징후가 보였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명박 이명박이 전화 갔다는 거잖아요. 사면 됩니다. 묶어 됩니다. 전화 갔다는 거잖아요. 한동훈도 다 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서초동 라인에서 그 전날 들이밀고 올라와가지고 하면 안 된다. 엎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단 돈 얘기가 뭐냐면 한동훈 힘 하나도 없는데 다 해놓는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쫙 와서 설명하니까 확 엎어졌어. 그럼 한동훈이 뭐가 힘이 있어? 서초동이 아크로 비슷합니까? 네. 근데 서초동에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 대선 라인 서초동 캠프가 있었다고 그 얘기하는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좌했던 그 관계들 캠프가 말하는. 여론조사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한동훈 이거 필요 없어. 가서 거기가 헤드야 거기가. 네,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근데 야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 누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야사만 말해. 이명박이 전원에 의하면 이명박이 그래서 빡 돌아가지고 네. 그 변희재 김용민이 주최하는 윤석열 타도 집회에 나와서 마이크 잡을 뻔했어요. 아니 농담이야. 농담. 또 야사요?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그럴 정도로 MB가 빡쳤다는 얘기야. MB가 빡쳤다는 얘기야. 야사 감별사. MB는 지금 그럼 고마워합니까? 이제 자기 사면시켜줘서? 근데 MB나 박근혜나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지금 복수할까? 모욕을 당했는데 모욕을 당했는데. 그래도 벌금도 82억이나 까줬는데 그건 배은망덕한 거 아니야? 일단 그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저기 사면한 주체가 윤석열이 아니라 아니지. 문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이지. 근데 이번에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변인재 대표가. 이번에 그 박근혜 인사들이 대거 그 사면 복권됐잖아요. 네. 그 내용을 쫙 보니까 이런 디테일이 과연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박근혜로부터 이 사람들 사면하세요. 근데 안종범은 빼세요. 이거 봐서는 이거 안종범 박근혜의 빼세요. 어떤 그런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메모한 흔적이 보인다는 거야.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의 정적인 판단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다면 누가 모사꾼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래? 본인이 그거 하시겠어요? 그거 아니 피곤하셔가지고? 측근 뭐 붙어 있죠. 유영아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양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가요? 새로운 팀이 있는 것 같은데? 대구팀? 이런 게? 어쨌든 이게 분명한 것은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이 윤석열에게 당했던 것들 이거를 두고만 보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정산할 네. 것이다. 지금이야 겉으로는 네. 뭐 지금이야. 만나주고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격려해주는 척하지만은 이걸 그대로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런 면도 있어요. 사실 윤석열이가 미운 것도 있지만은 네. 이대로 갔다가는 다음 선거에서 개멸이. 개피 볼 네. 것이 분명한데 윤석열이한테 그냥 다 맡겨버리면은 이거 진짜 다시 또 예를 들면은 그 이명박 같은 경우는 사자방 그 수사 시작도 안 했어요. 네. 네, 그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러면 4대강 그리고 자원외교 방위산업 관련한 그런 비리 네. 다시 자기가 또 감옥 간다든지 혹은 몰수가 돼봐 얼마나 이게 참 민망한 일입니다. 또 가요? 자, 그런데 좋아요. 그러면 핵심 카드는 한동훈이 아니다. 네. 여당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총선 승리를 기원할까요? 야당은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지난번에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지금 대통령이 너무 전횡을 휘두르고 자기 권력을 너무 남용하니까 오히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많이 뽑아서 그러니까 200명 이상 뽑아가지고 오히려 국회에서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여론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당으로서는 한동훈 카드도 안 막혀 본인들이 막 또 총선에 나가려고 공천하는 것 때문에 엄청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또 막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 복잡하게 될 거니까 오히려 민주당 같이 그냥 국민들이 막 몰아주자라고 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필승 카드가 없나요? 저는 실제로는 되게 영역이 좁은 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수도권에 17석이 있어요. 121석 중에 17석만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죠. 나머지 그나마도 다 강남 대부분이고 이러니까 민심을 들을 통로가 없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내 지역위원장들이 아무리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려고 해도 전달도 잘 안 되고 그렇지. 민심이 잘 안 나오는데 이제 대구 경북하고 부산은 지금 괜찮은데 왜 우리 대통령 잘하시는데 우리 동네 지지율 좋아 나가면 사람들 다 좋아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론을 만들고 있고 원내 지역위원장들이 서울에서 어떻게든 해보는 게 이제 방송 나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 하는데 정진석 나가갖고 그 사람들 무슨 뭐 보수 무슨 뭐 참칭 세력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그나마도 퇴출시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재섭 뭐 천하람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까지 다 나가고 나면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민심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면 선거를 치르기가 굉장히 깝깝해지죠.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내깔겨 두면 부산 민심이 또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번 주에 MBS 여론조사 보니까 부산이 대구랑도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부산 오히려 수도권 민심이랑 이렇게 같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산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안해지면 이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당내에서 당 개혁하라고 때려 엎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면 국민의힘 총선 필패로 가는 거고 PK에서 이거 이러다 나도 불안해지는데 싶으면 당 개혁이 일부 일어날 수 있어서 그건 좀 앞으로 지켜볼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TK나 PK 모두 또 강남은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래서 지금 지지층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렇죠. 그래서 보수를 자극하는, 결집시키는 그런 정치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한 트랙이고요. 또 다른 트랙이 뭐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전략. 네. 민주당 의원들을 계속 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길 만한 네. 후보들을 다 뭐 수사 대상에 올린다든지 감옥에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투트랙 전략을 세우게 되면은 네. 민주당 간판만 있고 인물은 완전히 신인이 나와버리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지금 있는 것 두 번째 같아요. 투트랙은 당연히 저는 할 것 같은데. 지금 또 네, 진행 당연히 중이고. 진행 중인 거고. 네.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원래 우리 민주당도 그랬지만 국민도 항상 그 주류와 비주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주류가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김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비주류들이 주류에 눌려서 있지만서도 항상 나름대로 주류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이 내려가고 내가 지금 선거에서 당장 지게 생기면 말씀하신 대로 뭐 혁신을 해라 개혁하라 하면서 뭔가 당의 구도를 바꾸는데 네. 지금 그런 비주류의 동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문제여서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윤심 따라서 가다가 총선에서는 본의 아니게 우리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미 포기한 상황이야. 근데 네. 흐름은 좀 네.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체포동의안 불 관련해서 국민의힘 비주류 일부도 제가 볼 때는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많이 던진 네. 거예요. 실제로 솔직히. 101표 중에 정의당이 6표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지금
만약에 95표야. 네. 95표라고. 95표면은 110명 중에 95명이 동의를 했다. 물론 이제 빠진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이거면은 그 국민의힘이 95표? 게다가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뻘짓하고 기분 아니 나쁘게 만들고. 노웅래 저 죽여야 된다고 막 그렇고 이제 결국 윤심을 반영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에도 95표만 모였다. 이거는 만약에 탄핵 투표였어 봐요. 95표면은 탄핵이야. 어? 탄핵 소추야.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당연히 기분 나빴겠죠. 한동훈 장관의 그 네. 발언이나 이런 걸 보고. 음.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건 아니지. 그렇지. 완전히 잠들어 있던 동료 의식을 깨웠어. 이건 한동훈이가. 이건 아니지. 공감대를 저 만들어줘. 새끼 공감대를 나쁜 새끼야. 만들어줘. 죽이셔야 아니 된다니까. 저 인간이 이랬단 말이야. 미쳤나? 저 인간이 미쳤나? 저 시애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맞지만 야 이거 계속 키워뒀다가 큰일 나겠구나. 내 상투를 자꾸 난리를 치겠구나. 저는 민주당에서도 한 20명 이상은 이탈표가 이탈표가 있어요. 있었을 예. 거라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들어온 거라서 아니 민주당에서 무려 20표나 저기 노웅래 보내자.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노웅래는 친문 조직의 한 사람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음.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도 좀 말이 많았었어요. 조직적으로도 그렇지만 노웅래 의원의 여러 가지 해명이나 검찰 쪽의 설명을 못 믿는 사람이 들어보고 많았어요. 아 저건 좀 심한데라고 생각해서 그냥 말 그대로 자율투표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야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생각. 그렇다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은 정의당이 바보라는 거지. 아니 뭐 정의당 이걸 다 떠나서 국민의힘만 보자면은 국민의힘에서 친윤 모임이 70석인가 그렇잖아요. 73석. 그 사람들만 했을까요? 그 사람들만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맞아요. 얘기가. 생각해보세요. 주호영 원내대표 나왔을 때 반란표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실제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반란표 광주에서 내부에도 있는 거예요. 드러난 싸움은 못하지만 그렇죠. 내부로 그런 싸움들이 있게 되면 말은 자기를 겉으로 과시해 주는 못해도 거죠. 네, 속으로 맞아요.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나 두 가지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윤 대통령이 얻었던 표만큼만 지지율로 얻으면 된다. 그렇지. 싹싹 긁어서 저렇게 계속 막 나간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해서 정치 혐오 막 부추기고 투표 안 나오게 하면 된다. 라는 신화 하나가 있는 거. 또 하나는 담보물이 하나 있다. 이재명. 담보. 그러니까 이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근데 이 신화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작살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여론조사 지지율 나올 텐데 분명 하나하나. 그럼 그러면 이게 영강남 똘똘 뭉치자 그리고 민주당 집어넣자 세 번째 정치 혐오 부추기자 네 번째 이재명을 이거 시키자. 이걸로 해서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런데다가 이제 국민의힘의 또 여기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 중에 하나는 야당 의원만 잡아넣는 게 아니라 예. 당선시키려면 여당 의원을 잡아넣어야 그렇지 돼요. 그렇지. 영강남에. 영강남에 자리를 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를 자꾸 강조하는 게 거기서 잡아 털기 시작하면 여야가 가리지 않고 털리거든요. 그러면 명분이 있어요. 터는데. 아, 오늘 어쨌거나 정치 개혁을 했다. 네. 주가 조작 뭐 그다음에 금융범죄 이런 거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라임에 연루된 자들 뭐 옵티머스에 연루된 여야의 의원들을 터는 거를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어요? 아 김봉현 또. 예, 와. 거기 자리 비워놓고 잡혔잖아. 네, 잡혔잖아. 김봉현. 거기 자리를 비워놓고 그 자리에 검사들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지금 마음속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검찰이 자꾸 캐비넷에 뭘 넣어놓고 우리를 협박한다. 이거를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서 이 상황을 계속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PK는 팍팍 털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검핵관 중에 PK가 많아요. 아. 털어서 내보내야지 들어갈 자리가 생겨요. 그렇죠. 이미 국제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갈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상황인데 네. 더더군다나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네.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태원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할 때 보면 국민의힘 다 보이콧할 때 183명이 투표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한 명은 오기를 해서 빠지고 182명인데 하여튼 183명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럼 매직 넘버가 17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 공개적으로 17명만 더 돌아서면 개헌, 탄핵, 그다음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의결권까지 200석을 확보하는데 17석이 남아있기 글쎄 때문에 말이야. 그 이제 앞으로 지금 총선까지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18개월 넘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70석만 포위시키면은 그 윤석열 탄핵도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저 국민 공감을 반감으로 만들어내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굉장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자기가 70석에 포위됐다라는 거를 자각하지 않으면. 근데 누가 이제 옆에서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해줄 사람이 없지. 설명을 해주겠냐고. 할 사람이 없다고? 계속 이들 그래서 탄핵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걸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합동해서 다시 통과시키는 안건 하나만 만들어도 저 갖고 있는 그 적 위세를 확 꺾을 수가 있는 상태라서 하여튼
민주당이 공격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지금. 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총선까지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금 우리를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지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많이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에 도취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맞지 국정 않습니까? 운영에 맞아요.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한 55에서 60%거든요. 거의 부동의 그렇죠. 콘크리트 반대층이에요. 이들이 다 민주당을 지지할 거다. 이거 착각이에요. 네. 이거 뭔가 제3 세력, 그 중대선거구제로 만약에 바꾸고 또 제3 세력이 나왔다. 참신한 사람들이 나왔다. 그 깃발 들었다? 네. 거기로 쏠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댓글 재밌는 거 봤어요. 네. 아가리는 타이슨이네. 댓글이 달렸는데 일명 주둥이 파이터. 타이슨이 때리도 안 되니까 귀 물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 뜻은 그 뒷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해석을 해보면 아가리는 타이슨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잘 안 되면 주먹으로 안 하거든요. 아가리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40년을 이어온 전통 있는 공당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완전히 몰락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안에 어떤 그런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네. 올해 안에 대선이 네. 또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아니 지금 왜 정치합니까? 네. 정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민복 그다 웃기는 얘기고 네. 다음에 당선을 위해서. 그럼 정치하는 하야를 거 말씀하시는 아니에요? 거 탄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야를 절대 말씀하시는 할 겁니까? 사람이 탄핵을 아니죠. 말씀하시는 하야는 겁니까? 안 되죠. 뭐 하야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탄핵을 시키기에는 우리 민주당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민주당은 탄핵 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역풍보다 더 무서워하는 단어를 갖다가 탄핵보다 더 무서워하는 단어를 역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풍.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열린민주당 출신이죠? 네. 지금 민주당 어떤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민주당 현재 구심점을 찾고 좀 대응할 체계를 만들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좀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도지사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거기에 있는 관료들과 함께 딱 합심을 해서 뭔가 계획을 만들고 자 이렇게 합시다. 우로 딱 해서 딱딱딱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보여줬는데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에 와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막상 와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생각보다 굼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굼뜬 게 것 같아. 굼뜬 걸 욕할 문제가 아니고 그 굼뜬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설득해야 돼요? 설명해주면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당장 이 노웅래 의원 건 부결되는 과정을 봐도 밖에서 얘기는 엄청 많았잖아요. 혹시 가결될 가능성도 있고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 반쯤 되는 것 같고 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필요할 땐 또 뭉치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이재명 대표가 160명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 각각의 헌법기관이라고 존중을 해주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 2023년 우리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이런 걸 갖고 싸우려고 한다라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역할을 보여주면 이 민주당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전 결국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고 네. 이재명 대표가 짊어져야 할 짐이죠. 근데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비명계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흔들어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그런지 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예전에 봤을 때. 아니 이건 극복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 않았으면 저렇게 160이 넘는 부결을 내지 못하죠. 저게 불안했으면 예를 들어서 저 그림이 불안하게 돌아갔으면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할 테고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 한번 제대로 한번 엿을 먹어야 된다 생각했으면 다 노웅래 의원 다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작업을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노웅래 의원은 비명계가 비명계잖아요. 자기네 라인인데 왜? 그렇지 않죠. 그래? 지금 그런 상태도 아니고 노웅래는 어디든 계보가 계보가 이재명 없어요? 대표에게 경고를 줄 생각으로 비명계가 조금만 목소리를 내면서 서로 움직였으면 저런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렇게 된 것은 어쨌든 지금은 탄압 국면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국면 돌파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대전제는 좀 돼 있는 거예요. 저 수박 200개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김세현 소장님 말씀에 거의 동의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좀 우리가 저런 사람들 또 그 아래 정진상, 김용 잘 모르는 사람까지 우리가 뭐 도와야 해 이런 좀 불만이 있다가 그 검찰의 어떤 사정 정국이 너무 세지니까 네. 좀 당황해가지고 안 되겠네 우리 이러다가 지금 뭐 야사를 들어보니 검찰에서 총선 때까지 이재명 죽이고 야당 그 의원들 다 털어가지고 질질 끌어서 그렇게 총선 전략을 그렇게 세웠다는 말 듣고 우리가 단일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위기감이 조금 조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족한 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말씀하신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세게 못 나간다니까 아니, 소극적이라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든지 이 뭐 비명계든 반명계든 다 컨트롤할 그 능력이 있어요. 주도권이 있어요. 그럼 좀 세게 공천이지, 나가시면 공천. 세게 나가면 되지. 계속 그렇게 삐딱하게 나올 거야? 다음 공천 때 한번 울어보시겠어? 한번 눈물 근데 뽑아드릴까? 그렇게 치사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근데 이재명 그 대표가.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로 하지 말고 충분히 분위기로서 느끼게 아니, 해줘야 된다는 김영민 거야. 목사는 하겠지. 좀 치사하게 나올 수 있잖아. 자기는. 아니 근데 그거는 충분히 측근을 통해서도 얘기했을 거고 그 대표는 내내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고 그 주변으로 야 너 다음에 공천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비명계가 지금 이렇게 딴소리하는 게 또 하나는 이 비명계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 다 소신을 갖고 뭐 그런 게 자기 어떤 아니야. 양심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게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가 흔들리네. 그러면 이재명 꼭 물러날 수도 있겠네. 그 가능성만 보고 이제 입을 터는 거거든. 가능성이 커지면 더 세게 얘기할 것이고.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저기 민주당의 주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때 뭐 이재명 혼밥한다. 얼척이 없더라고 그 기사 보고 진짜. 그 가짜뉴스라면서요. 아유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의 문제는 확대 재생산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조홍천, 서른, 이원욱, 박영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박용진 살짝 계속 쳇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만.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을 다 좋아하진 않겠죠. 그럼요. 하지만 저 사람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관망하고 있는데 계속 쪼아대니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자기들도 생존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지칭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그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포스트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나름대로의 룸들을 만드는 옛날 방식이에요. 맨날 이랬어요. 그때만 되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아는 사람들도. 아유, 저 뻔한 저 젖삼을 저렇게 하나?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좀 샤이한 측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참 만나고 다녀야 힘들더라도 만나고 다니면서 힘들면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렇지. 나 힘들어 빨리 죽겠습니다. 만나세요. 나경원 만나지 말고. 네. 저 우연히 만난 거고요. 우연히 만난 거니까 저도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가서 근데 만나달라는데 안 만나줘요? 아니요 만나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뭐 감히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전화번호 알려줄까요?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전화하는 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가서 좀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예, 노래 많이 했어요. 가창력이 있으신데? 순해도 나는 싫어. 좋다니까 계속 하시는데? 올해는 그러면 좀 가수 쪽으로 좀 내가요? 데뷔를 좀 하시. 내가 노래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다 음치라 그러던데? 음치는 그래서 아니지. 어쨌든 본인은 어쨌든 만나봤습니까? 이재명 아니요, 대표가 저 너무 본 적- 샤이한 거 아니냐? 저는 뵌 적은 없고 네. 샤이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아, 지금 현재까지 시장으로 하던 방식과 당대표로 하던 방식이 다르다는 차이점을 지금 느끼고 계실 테고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바뀌어갈 것이다라는 모습을 좀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특히 전국 지표조사에서 그렇게 나오지만 무당층이 자꾸 늘어나요. 네, 맞아요. 민주당끼리 좀 빠졌어요. 또. 그렇죠. 네. 뒤로 지금 물러서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품어 안아서 편으로 끌어올지 저쪽 워낙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되거든요. 저는 또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한 수사가 2월까지 못 간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왜? 2월 달에 2월이 되면 나간다는데? 6개월입니다. 2월 달에 소환 받으러 나가신다던데? 아니 뭐 소환된다고 그 유죄가 되고 뭐 기소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뭐 더 이상 동력을 얻지 못하고 6개월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느 국민도 이제는 뭐 언론이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요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그렇지. 나온 것도 없는데 필요함이 있어. 측근 2명 구속했다고 뭐 물론 이제 좀 의심이 되긴 하지만은 이렇게 탈탈 털면은 어느 사람이 배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정서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한동훈은 이제 그때 용도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쪽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검사들이 지금 마음을 조금 달리 먹고 있다. 물론 공천이 뭐 있긴 하겠지만 공천에 목매는 검사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실제 수사하는 검사들 중에 회의감을 느끼는 검사들이 많이 있다. 에이씨, 뭐. 그래서 오히려 이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 예. 분위기가 확 바뀔 거다. 나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판결도 좀 있으면 나겠죠.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를 뺀 나머지 공범들. 그 사건의 재판도 사실 상당히 이상하다고 느끼는 검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일련의 흐름들 뭐 FC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너무 한쪽으로 그냥 한 방향으로 너무 딱 직선처럼 쭉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오히려 반발을 사는 거야. 오히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불만이 너무 많아. 대통령의 측근들만 너무 잘 나가고 아하, 나머지 우리들은 그렇지. 완전히 홀대하는 데다가 우리는 머슴 시다발이 취급한다. 왜냐면 대통령이 대표를 잡아야 된다는 뭐 그런 오달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다 글로 가 있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민생과 관련된 사건은 다 우리한테 처리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욕바지를 쓰고 있다. 그렇지. 비주류. 그런 네, 인식들이 비주류들이 있는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끝까지 계속 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는 좀 정리해 보면 일단 중요한 거는 대장동 사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김만배라는 사람이 로비 담당자잖아요. 이 사람이 정진상 실장 혹은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준 관계만 찾으면 됩니다. 뭘 복잡하게 따져요. 그리고 맞아요. 김만배 씨가 정진상 씨를 제한 모든 사람들한테 뭐 50억, 11억, 100억 뭐 다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 수사 중에 돈을 갚기도 했죠. 어쨌든 통장으로 다 돈이 오고 갔거든요. 딱 없는 게 정진상 실장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할 일이 이거 하나입니다.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뭐 1억 이상의 돈을 준 흔적을 찾아내면 이거 끝나요. 국민들이 거기서 뭐 이재명 대표의 변명 들어주고 이럴 생각 못 할 겁니다. 근데 김만배로부터 출발해서 정진상으로 간 돈도 못 찾지. 그 다음에 증언도 없지. 그리고 옆에서 다 들었다고 하는데 본인 멀쩡히 나오는 김만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김만배가 이 사건으로 구속된 게 1년 전인데 그때는 자금관리책이 그 사람이 아니었나요? 그 사람이었잖아. 1년 동안 놔뒀던 자금관리책을 왜 이제 와서 구속을 하냐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뭘 할 거냐면 성남 FC로 제3자 내부. 쌍방울이 또 문제죠. 그다음에 쌍방울은 저는 근데 뭐 쌍방울은 대북 사건으로 해서 뭐 부지사를 엮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표 자신은 안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남는 것은 대장동은 그러면 배임으로 갈 거다. 네. 그러면 성남 FC 제3자 내부랑 대장동 배임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한테 자 저희가 300명이서 1년 반 동안 뒤졌는데 이걸 찾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야?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겠까요? 그러니까 비명계도 마찬가지로 야 대표가 저렇게 부패했다니 우리 대표를 갈아치웁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상당히 구석에 몰려있는 게 맞는 말씀이고 저도 실제로 검찰 쪽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조언을. 야 적당히 확실한 것만 해. 그리고 시간 끌어야 된다 그래. 이거 지금 니네가 저기만 보고 할 문제 아니야. 길게 봐야지. 그렇지. 확실한 건 가는데 확실하지 않은 거 짐작으로 하면 안 되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면서 결국 뇌물죄를 지금 못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예전 검찰의 수사 동력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중요한 건 검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여기에서 무리해서 충성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무리해서 이거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작년에 검찰 은퇴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튜브에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하잖아. 아 대통령 거 임기 5년짜리가 말이야. 이런 얘기하는데 겁도 없이 그냥. 그렇죠. 지금 검사들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과속을 했잖아요. 더 탐사가. 그러니까 더 과속을 했더니 법원에서 기각해버린 거잖아요. 하나의 상징적 사례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가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김세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장 기각한 사람이 김세영 부장판사예요. 근데 그 사람 명령 잘 치는 매우 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봐도 안 되겠거든. 이거 내줬다가는 나중에 내부에서 술 먹을 때마다 네가 인간이야 이 새끼야. 네가 이 새끼 양심에 따라 판결 내는 게 맞아? 그럼 못 살아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속하면 안 돼요. 걱정스러운 거는 꼭 말씀하신 대로 이 정의에 따른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검사도 있는데 꼭 그중에서 실력이 안 되거나 혹은 어떤 나서는서 충성을 이렇게 하는 또 조직에 그 많은 조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놈들을 딱 뽑아가지고 야, 한번 달려봐 하면 또 달리는 그런 무리한 애들이 있어요. 빠르게 가면 넘어져요. 빠르게 가면 넘어지고 바빠지면 결론 크게 져요. 내리겠습니다. 결론합시다. 결론 내리면은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 네,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토끼 해지 않습니까? 올해가 네. 검은 토끼 해라고 그래요. 네. 자, 검은 토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본인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검은 토끼보다는 좀 살찐 토끼인데요. 어디를 보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검은 토끼든 뭐 하얀 귀여운 토끼든 균형 잡힌 시선. 스픽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예, 예. 토사돈팽. 네. 네, 토사돈팽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네. 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혹은 이 검찰 수사 관련 여러 가지 또 이 총선 관련해서 여당의 스탠스, 한동훈 장관의 좀 이렇게 좀 수세에 몰리는 다 모습 다 많이 봤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작년에 이렇게 답답했던 마음들을 올해는 조금 시원하게 좀 뚫어주는 뭔가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사실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좀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 우리 모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번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맛있는 한우 하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새해 인사 한마디씩 해주세요, 박사님부터. 올해는 건강하십시오.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세상에는 몸이 건강해야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 스픽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드니까 이런 거 하나. 네. 힘들어서 이러시기 바라면. 네. 예. 네. 자, 우리 김성희 선생님. 거세를 한다는 것은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속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거세라서 저희가 또 거세한우를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맛있게도 드시고요. 올 한 해는 건강하게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유튜브 보고 화가 나시면 잠시 좀 이 멀리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수박님. 예. 예. 이 살찐 토끼는 2023년 올해 한 해도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정치에 몰입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다, 머리털이 빠진다 이런 분들 계신데 잘 짜여진 코미디를 본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어떨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네. 코미디로 이 정치를 바라보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올 한 해 다 행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요. 제가 뭐 정치 시사 관련된 방송 많이 하지만 맨날 그거 보면서 화내지 마세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다 어차피 사필 기정입니다. 그럼 다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믿읍시다. 네. 그리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빨리 망합니다.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말 착하게 살면서 옳은 게 무엇인지만 잊지 않고 있으면 된다.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앵커 해군기 그가 스픽스에 왔다.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해군기가 하면 다르다.